어깨가 좀 아프다든지 혹은 목이 좀 아프다든지 이 밑선에 피부염이 생겨서 습진 저한테 절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물어보십니다. 예, 아예 아래쪽 절개를 하지 않고 볼리팝, 막대사탕 흉터만 남기 때문에 상처 이슈가 없습니다. 우와, 훨씬 더 미용상 좋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씩씩TV의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장민웅입니다. 간호사 이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박태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이 또 다른 전공 분야이신 이 유방성형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많습니다. 예. 유방성형에 대한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유방 성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유방 성형이 있고요. 네. 또 유방암을 절제 후에 재건하는 유방 재건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드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자기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보통은 이제 복부에 살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러면 복부 지방도 빠지고 예, 맞습니다. 유방 재건도 할 수 있고. 예. 와.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재건 위주로만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미용을 목적으로도요. 최근에는 많이 또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은 실리콘 임플란트를 이용하거나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 성형하면 환자분들이 보통은 작은 가슴을 키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좀 처진 가슴을 약간 좀 리프트 업하는 그런 수술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좀 큰 가슴을 줄이는 수술이 있습니다. 큰 가슴을 줄이는 수술도요? 예. 이게 유방축 수술도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맞습니다. 경우에 어떨 때 하는 게 유방축 수술일까요? 예, 환자분들이 저에게 오실 때는 크게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어깨가 좀 아프다든지 혹은 목이 좀 아프다든지 등이 좀 아프다든지 네네네. 그런 앞쪽으로 이제 하중, 체중이 예. 많이 실리게 되니까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밑선에 피부염이 생겨서 자꾸 습진,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으시다가 이거를 줄이면 되는구나 해서 오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옷이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맞는 옷을 찾기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예. 옷태도 좀 안 예쁠 것 같아요. 예. 근데 크게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유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보통 호르몬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체중 조절을 좀 실패했던 그런 환자분도 있는데 호르몬 영향이 아니라 그런 체중 조절을 좀 실패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으로도 상당한 양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모든 환자들에게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요. 보존적인 요법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고 환자분들이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술적인 치료를 원한다면 바로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놀림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도 혹시 이런 게 가능해요? 사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는 수술 권하기보다는 네. 먼저 체중 조절을 먼저 권합니다. 아무래도 흉터가 또 남고요. 나중에 또 출산을 하고 모유수유를 하기 때문에 변화가 또 맞이할 수 예, 있으니까요. 물론 모유수유에 큰 영향이 없다고 돼 있고 제 경험으로는 알고 있지만 네. 하지만 아무래도 환자들이 느끼는 좀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출산을 다 마치고 나서 가정 생활을 이제 안정이 된 이후에 저는 하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처도 더 확대술보다는 축소술이 더 많을까요? 예, 맞습니다. 유방을 우리 확대하는 수술 같은 건 절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임플란트를 넣어야 되는 위치가 겨드랑이를 통해서 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유륜 주변으로 절개를 동그랗게 좀 내는 경우가 네, 있고 네. 아래 밑선. 요즘엔 사실 밑선으로 하는 경우가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밑선을 하게 되면은 정확히 그 유방 보형물이 들어갈 위치를 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흉터는 안 져요? 밑선 한 4cm 정도 지는데요. 절개를 하는 예, 하지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축소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네. 흉터에 대해서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그렇죠. 저한테 절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래요? 예, 제 생각에는 80% 이상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흉터가 남게 되면요, O자 흉터가 남게 됩니다. 이 유륜 흉터가 남고요, 그다음에 일자로 동그란. 남고, 네네네. 그다음 밑선이 아래쪽으로 긴 흉터가 이렇게 남는 O자가 이제 남게 되면은 네. 수직 흉터랑 네. 수평 흉터가 만나는 이 T 포인트에 항상 상처가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요, 아예
아래쪽 절개를 하지 않고 볼리팝, 막대사탕 흉터만 네. 남기 때문에 상처 이슈가 없습니다. 우와, 훨씬 더 미용상 좋겠네요. 그리고 또 교수님이 상처라던가 흉터 안 생기는 걸 미국에서 연수까지 하고 오셔가지고 맞아요. 갔다 와서 이렇게 책도 내셨잖아요. 야. 미국 연수 막 이런 책도 있어요. 연수 과정 중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다 예, 적어두셨군요. 아,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꿀팁이 많이 적혀 있겠네요. 대단하십니다. 또 후배들이 이거 한다니까 좀 궁금한 것들이 다시 더 커진다거나 그런 거는 없냐라는 질문들이 좀 들어왔어요. 수술 후에 한 달 정도 네. 저희가 압박하는 보정 옷을 좀 입게 하는데요. 아. 그걸 한 달 동안 하시면요. 네. 대부분 모양 변화는 없습니다. 오. 그런데 단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체중이 급격히 갑자기 늘어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이 좀 편하셔서 그런지 한 두세 달 지나고서부터 스트레스 없어지니까 예, 또 막 드시고. 그렇게 되면은 가슴이 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게 예. 사실 전 비용도 조금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포괄수가제를 하고 있는 병원인데 이거는 포괄수가제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요거는 아쉽게도 건강보험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입원해서부터 퇴원할 때까지 비용을 이렇게 딱 맞춰드리고 있어서요. 아, 그래요? 예, 합리적으로 네. 지금 합리적인 하는 가격이에요. 거예요. 예, 대학병원에서 이런 수술을 하기를 꺼려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은데 환자를 먼저 생각하시고 고민을 함께 해결해 주시는 교수님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유방 성형 수술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